자, 이름 써서 앞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너네 이거 받아서 뒤로 좀 넘겨주라. 아차. 자, 한번 보자고. 일단 DT 문제 봤던 거 가볍게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걸로 가볼 건데, 그 지문들 받은 거 보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전에 거보다 확실히 쉽고, 그 실제로 학교 프린트 자체에 처음에 받았던 프린트가 고난도 문제라고 돼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표시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지문들도 어렵지 않고 특별히 막 서술형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일단 오늘 하는 것들은. 그래서 다음 시간 DT는 아마 부교재 파트 1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부교재 파트 1에 어려운 지문들 남은 3개 있잖아, 뒤에 거. 거기서 실제 할 거니까 공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글은, 이거는 뭐 여러 번 봐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매튜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위대한 과학자들은 항상 여러 개의 발견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 여러 개의 발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분석을 해본 거겠지. 첫 번째 이유는 매튜 효과가 있다. 위대한 과학자가 여러 개의 발견을 하는 거는 다름 아닌 매튜 효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제1설. 여기에 따르면 그냥 A라는 발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B, C, D, E, F 발견이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반면에 2설은 그냥 원래 걔가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발견한 거다, 매튜 효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필자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진 않았어요. 그거까지 기억나지? 필자는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도 있어, 과연 어딜까? 라고 해서 글을 끝마쳐 놨고요. 그리고 여기 B 부분이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아랫부분인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뒤에 원래 문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그 문장을 내가 뺐어요. 그 문장이 얘에 대한 답의 근거였어. 그걸 뺀 이유는 그거 없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뺀 거고, 자,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튜 효과라는 게 진짜 있는가 없는가라는 말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있으면 이게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면. 그래서 뺀 거고, 여기 status dictate outcome은 지위가 결정한다, 결과를. 이 지위는 이미 한번 성공을 했던 성공한 과학자라는 지위를 의미를 합니다. A라는 성공을 이미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B라는 결과가 더 얻기 쉬워지는가, 즉 매튜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고, 뒷부분, 그것은 단순히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자질 또는 재능을 나타낼 뿐이다라는 거는 제2설이겠지. 매튜 효과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매튜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고, 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다들 잘 썼을 거고. 자, 그 다음에 A 부분 바르게 영작하시고 독립분사 구문이었고요. 이거는 each of these payoffs까지를 의미상의 주어, increasing을 분사, her odds of scoring another win. 요거는 우리 본문에 있었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고, 이번에 성지고 그 중간고사도 그렇고 1학년 2학기 때도 그렇고, 그 출제하신 선생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점수 깎아버리는 것 같거든. 그게 문법적으로 무결한 문장일지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특이한 구문들은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거기 서술형이라고 체크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문장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좀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3번. 매튜 효과는 존재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도록 본문의 어휘를 활용하여 완성하시오. 일단 해석이 좀 어렵지, 문장이. 한국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은 매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열린 결말로 끝난 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단은 매튜 효과가 존재한다, 즉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거야. 제1설에 따른 결론이 나오도록 어떤 사례가 나와 있냐면, 젊은 과학자가 wins another award early in her career. 그런 노벨상 같은 거 받았나 봐, 30대에. 되게 일찍 받은 거지. 자, 결과적으로 그녀는
media attention, 후원금, 그 다음에 최고의 협력자들을 얻었다. 이런 말이 우리 본문에 있었죠. 어디 갔어? 여기. 요거 quality collaborator 요 표현이 있었죠.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llaborators 이 자리에 들어가겠고, 자, 이러한 새로운 자원들은 그녀로 하여금 더 많은 결과를 생산하도록 도왔다. 그녀의 명성을 강화하면서, 자, 쭉쭉쭉 읽어서 her continued success seems driven not just by talent. 이건 재능만으로 달성된 일이 아니고, 왜? 매튜오카는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성공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야. A 덕분에 B가 쉬워지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이 다른 요소들이 그녀의 성공에 기여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읽어보시면 But by the momentum and advantages created by her initial recognition. 그녀의 그 최초 발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모멘텀이나 이점들 덕분에 그녀의 추가적인 성공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글 4에서 6번 보면 일단 어법상 틀린 거는 저 첫 번째 파란 부분 보면요. has always been influencing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글은 먼저 너무 어려운 글이었으니까 내용을 가볍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과거와 미래가 있으면 요거 맞나요? 과거가 미래에 영향 주나? 안 주나? 당연히 주지. 당연히 주지. 어떻게 영향을 안 줘? 당연히 줍니다. 이건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고,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미래도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주더라. 즉 이게 쌍방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더라라는 게 필자의 결론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는 당연히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문장이었잖아. 미래는 과거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미지의 복제본이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필자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자에 대해 문제는 Our sense of the past,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지가 항상 영향을 줘왔어. 미래, 이거 아니었지. 미래에 의해서 영향 받아왔다기 때문에 이거 수동형의 influenced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what입니다. what. 대시 들어가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 what으로 바꿔주시면 법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 내가 두 개의 예시를 추가해놨는데 여기부터 in fact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원래 원문에 없었던 얘기거든. 요만큼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혁명가들이 자기의 어떤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끌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라면 나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던 이런 계급상의 차등이 없던 그 사회를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그거를 또 거기에 단점은 싹 빼버리고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미래 세대에 이걸 투영시킨단 말이야.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로서 가지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에 의해서 내 과거의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게 글의 취지거든. 그 상태에서 두 개의 예시를 읽어보시면 제 19세기에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통일을 원했어. 자, 그에 따라서 nationalists constructed powerful narratives of a glorious shared past. 자, 이 민족주의자들은 뭘 형성했냐면 강력한 이야기를 형성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과거를 지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지. 통일 독일, 통일 이탈리아란 자기의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지고 왔다. 그의 취재랑 부합하는 예시가 되겠죠. 두 번째, modern climate activist, 현대 기후주의자. 이 사람들은 명확히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주의자들 뭘 원해? 탄소 중립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 탈원전, 탄소 중립 이런 거 원하잖아. 자, 이 양반들은 portray, 묘사한다 the pre-industrial era,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묘사해요? time of ecological balance and harmony, 생태학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묘사하더라. 산업혁명 이전에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았을걸?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중에 굉장히 일부분을 떼어와서 이때는 생태학적 밸런스가 좋았잖아. 과거를 미화했다고. 지네 멋대로. 자기의 어떤 생태학적인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미화해서 과거를 지멋대로 해석해서 끌어왔다. 이 두 개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해석했다. 촉진하기 위해서 생각을, 어떤 생각? 통일 독일이라는. 그치? 지가 원하는 비전을 위해서 과거를 지멋대로 해석했다. 자, 그리고 기후 활동가들은 idealize, 아이디얼이 이상적인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이면 이상화하다라는 뜻이겠지. 이상화하다, 칭송하였다. 뭐를? The pre-industrial era. 산업혁명 이전의 시절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포장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their vision of sustainable future. 기후활동. 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그들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 멋대로 해석했다. 요 두 개 예시 보니까 이 글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요런 글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과거를 지멋대로 해석한다. 그게 미래가, 정확히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글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거 이해되나? 괜찮지? 이해되지? 괜찮지? 괜찮은 걸로 일단 알고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서술형으로 쓰라고 했던 문장은 윗분사 구문인데 with the past, 요게 명사잖아? 자, 과거가. 근데 과거, 어떤 관점에서의 과거죠?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being constructed by our orientation to our futur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행형 과거분사 쓰라고 했기 때문에 being shaped, being constructed 이런 표현을 만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our orientation. 이거는 뭐 to 대신 toward 이런 거 써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건 원문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지문에서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정도는 직접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 오늘 걸로 한번 가보자고. 건물 얘기로 가봅시다. 24번. 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세 개 다 어렵지 않고 무난합니다. A building is an inanimate object. inanimate는 무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냥 알아두면 되는 어휘입니다. 자, 건물은 무생물이다. 그러나 건물은 is not an inarticulate one. articulate가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 형용사로 쓰였죠. inarticulate이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무생물이지만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그치?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 자, even the simplest house always makes a statement.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집조차도 항상 진술을 하고 있다. 항상 말을 하고 있다. 콤마 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동격이죠. 이거 동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 statement랑 원이 동격 관계에 있는 겁니다. 또는 저거를 which is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 문법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자, 그 다음에 express가 그럼 동사가 아니겠지. 얘가 명사니까. 그치? One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in wood and glass rather than in words. 이렇게 일단 묶어버리시고. 자, 진술인데 가장 간단한 집조차도 항상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진술이냐면 표현되는 벽돌과 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무와 유리에 의해서, 뭐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고. 당연하지. 집이 단어로 말하진 않잖아. 그렇지? 집이 직접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어떤 의사 표현 비슷한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But no less loud and obvious. 여기 no less 있잖아요. 이거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이니까 이거 없다고 치시면 됩니다. 말은, 단어, 실질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loud, 시끄럽고 크고 obvious, 명확하다. 두 문장 종합해보면 모든 건축물, 심지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집조차도 항상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게 실제로 단어 형태로 나오진 않지만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when you see a rusting trailer, 저 트레일러를 쉽게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를 본다면, 어떤 컨테이너죠? Surrounded by weeds and abandoned cars. 잡초와 버려진 자동차로 둘러싸인 컨테이너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컨테이너 들어가고 싶어, 거기?
컨테이너에 막 이거 막 잡초 가득하고 옆에 막 버려진 차 있고 그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약간 장기 매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 뭔가 좀 살벌하잖아, 뭔가 그 건물에 와꾸라는 게. 그치? 자, 또는 or a brand new mini mansion. 완전히 새로운 소형 저택 with a high wall. 굉장히 높은 벽을 가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둘 다 어떤 메시지요? 감히 가까이 오지 마 라는 메시지 아니겠어?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가까이 오지 마. 여긴 너 같은 놈이 올 때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컨테이너는 가까이 오지 마. 오면 나는 네 놈의 장기를 다 털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 어쨌든 둘 다 동일하게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굉장히 다른 두 개의 하우스지만 둘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자 모두의 경우에 though in different accent, 다른 억양으로 얘기하지만 무슨 말이죠?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 컨테이너는 감히 올 생각하지 마. 여기 오면 너 장기 밀매 당해. 맨션은 여기는 너 같은 핫바리가 올 때가 아니야. 너 1,000억 모아서 와. 이런 느낌이잖아. It is not only houses, 집뿐만이 아니고 that communicate with us.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우리와 소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5번 문장에 별표를 하나 달아두시고요. 이게 이뜻 강조 구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뜻 강조 구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뜻 강조 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에요. 되게 닮았거든, 두 개가.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뜻 강조부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저거보다 조금 더 그 전문장으로 가보자. It is not only houses, 표현상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이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it is 있잖아. 얘랑 여기 있는 that을 뺐을 때 얘가 얘랑 하나로 합쳐져야 돼. with us가 있다고 치면 뭐 어쨌든 communicate는 자동사니까 이게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얘 동사잖아. 주어가 없지? 그 주어가 얘야. 이게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원래 문장이 not only houses communicate with us 이 문장이었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집뿐만이 아니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it is랑 that 사이로 뺀 게 이때 강조예요. 반면에 가주어 진주어는 이 뒤에 문장이 어떻게 와야 되지? 완전해야 되거든.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It is unfortunate that he died.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이게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뭔가를 뒤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이 접속사를 붙여놓고 he died라는 문장이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통째로 이세 자리에 들어가는 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방향성이 다르죠.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얘는 완전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that communicate with us 부분은 지금 동사로 시작하고 주어가 없잖아. 그 주어가 여기 있지. 그래서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보면 이때 강조 구문은 사실 부사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를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 문장이 완전해지긴 하겠지. 그때 이제 해석상으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제할 때는 여기서 이걸 부사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때 강조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까지 문제 없죠?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도 우리한테 어떻게든 소통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번 All kinds of buildings,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뭐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 등등등 이런 것들. 자, 이 친구들은 speak to us silently,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이건 뭐 별로 표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 silently 있잖아. 이거 얘랑
여기 loud랑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해석이 좀 달라요. 이 loud는 명확하게 전달된다라는 뜻에서 쓰인 loud고, 이 silently는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야? 이게 말의 형태가 아니라는 형태, 그런 의미의 silently입니다. 여기가 이중부정이었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고, loud랑 지금 silently가 이게 반이어잖아, 두 개가. 반이어니까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 친구는 loud and obvious, 명확하게 전달된다. 그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뜻이고, silently는 이게 언어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이 silently는 이거는 언어가 아닌 이런 취지에서 쓴 표현이다. 두 개가 충돌하는 건 아니다. 자, 종종 그런 진술은 is deliberate, 의도적이다. 그럼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나? 아까 멘션 얘기를 좀 보시면, 멘션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너네 같은 사람 여기 오지 마 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거잖아. 그 건축가가 처음부터 의도를 했다고, 그거는. 근데 컨테이너 만드는 사람이 그걸 의도했을까요? 컨테이너 만드는 사람이 너 여기 들어오면 장기 밀매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마라는 걸 의도하고 컨테이너를 만들었겠어? 그건 아니었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하고 또 이 용도에 따라서 폐기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이거는. 그 정도 얘기예요, 그냥.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A store or restaurant can be designed. 자, 가게 또는 식당은 설계될 수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그 똑같이 식당이라 하더라도 그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식당의 와꾸 상태만 봐도 이게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식당인지 아닌지가 딱 이게 와꾸가 나오잖아, 대충. 그렇지? 딱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냥 뭐 시끌벅적해. 그냥 고깃집이야. 구워 먹고 있어. 들어갔대, 그러면.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일단 3층짜리 단독 건물을 쓰고 있고, 정장 입은 웨이터랑 웨이트리스가 기다리고 있고, 가격표에 보니까 4인 세트 기준 280만 원이래.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당연하지. 나와야지. 거기 우리가 들어갈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건물부터가 다르다. 상가 건물에 있는 식당, 아예 얼마나 들어가셨대. 괜찮아, 들어갔대. 근데 청담동에 있고, 단독 건물이고, 막 3층인데 막 58m야. 천장이 막 이만해. 나가란 뜻이지, 빨리. 그치? 건물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이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야, 너네 월소득 8천만 원 이하로는 들어오지 마라고 써있는 건 아니라고, 거기. 하지만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얘기예요. 그 so that은 그래서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buildings tell us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though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 instantly, consciously. 요거는 사형식 동사인데요. 건물들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부분이 이게 직접 목적어예요, 이만큼. tell이 사형식이니까 일단 이런 구조가 나오시는 거고, 저 친구는 원래 명사절이었을 거야. 이거 what 의문사 투부정사니까 원래는 의문사 절이라는 형태였다는 거지. 적절한 해석을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What we should, 아마 이런 형태의 문장에서 축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 투부정사가 보이면 적절한 형태의 그 조동사를 다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해석상. 근데 이거는 사실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이거 should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 저기. 자, 그래서 건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청담동 어쩌고저쩌고 건물 보면 튀어야겠다는 우리의 행동에 지침을 주는 거잖아, 지금. 너 당장 여기서 나가라는 지침을 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Though, 비록,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s. 우린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건물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의식의 회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여긴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 녹슨 컨테이너 보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면 장기 밀매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저긴 가면 안 되겠다 싶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고 어렵지 않죠. 이 끝이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걸로 가보자고 이제. 저번에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땀나고 더운 줄 알았는데 그냥 강의실 자체가 더운가 봐 여기가. 그치? 에? 저런. 내가 마정은 아저씨한테 에어컨 하나 새로 설치해달라고 그럴게. 요 앞에. 절대 안 해주겠지? 아무래도. 자, 그럼 30번 한번 이어서 가보자고. 요거는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에 있는 존 F 케네디 뉴욕에 있는 공항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승객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기장님이랑 저기 조종사들이 알아서 우리를 날라주는 거잖아요. 내가 조종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기 13시간 걸리거든 가는데 13시간 내내 내가 차 운전하듯이 이걸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부조종사한테 짬 때리고 난 쉬러 가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현대 항공기에는 이륙하고 나서 뭔가 버튼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자동 비행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자동 비행 장치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나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나태해지겠지. 그렇지? 점점 열심히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조종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콕핏에. 이륙만 시켜놓고 그냥 뒤에 가가지고 의자에 누워서 자든지 아니면 뭐 부기장이랑 소주 한잔 하고 있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극단적으로는. 내가 안 건드려도 비행기는 잘 날아가니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떡하죠? 죽어요. 죽어야죠.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그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면 그냥 다 같이 태평양에 처박히는 거라고, 그때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엔 조종사들이 자동 비행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13시간 내내 열심히 이걸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젠 그럴 수가 없다. 이제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조종사 나태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보시면 잔 놈들 좀 깨워보시고. 야, 그 혜성쌤이 그 야구밥도 없냐 여기? 어이, 일어나. 자, 보자고. 해보자. 자, 요즘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는 are fly-by-wire.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이다. 이게 이제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인데 저게 뭔 소리냐면 약간 옛날 비행기나 작은 비행기는 전자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유압으로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당신을 대학 가서 21살인가 넘기면 미국 가서 실제로 비행기를 몰아볼 수가 있거든. 근데 당연히 내가 이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교관이 앞에 타고 나는 그냥 뒷자리에 탄 다음에 어느 정도 순환고도에 올라갔다 싶으면 그 앞에 있는 조종사가 나한테 무전으로 얘기를 해. 네가 한번 해봐라. 거기서 막 이질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you have the aircraf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한 10초? 15초 정도 내가 막 이런 거 해볼 수 있어. 존나 무서워. 근데 어쨌든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뭔가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자동차처럼 부드럽게 통제된 느낌이 아니고 하면 뒤에서부터 징 착각 하는 막 이런 그 유압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이게 경비행기가 그래요. 반면에 현대적인 어떤 그 여객기나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식 통제 장치라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걸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적절한 입력값으로 플랩을 조절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기계식 장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They're so unstable. 자, 그들은 너무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하다에 밑줄 하나 그어놓고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단어는. 자, 불안정하다. 그래서 요거 so unstable that 소댓 구문이죠. 너무 불안정해서 결과적으로 they require. 그들은 요구한다. An automated system. 자동 시스템을 요구한다.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야. 더 빠르게 누구보다 인간 조종사보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control. 비행기 통제하기 위해서.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군사용 비행기는 시속 3,000km로 날아다닙니다. 시속 3,000km야. 3,000km에서 내가 손 삐끗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미 여기는. 3,000km로 날아다니는 거를 내가 미세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처박힐 거야,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기상 상태나 이런 데 반응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취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다. 요 정도 얘기입니다. 기술이 필요해.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은 이끌어왔다. 어디로? To a paradox. 역설로 이어졌다. 역설? 역설은 뭔가 좋은 거랑 나쁜 게 둘 다 있다는 뜻이잖아. 기술이 필요하다며. 그럼 이제 무슨 말 나오겠어요? 이 기술 때문에 조져지는 케이스가 나오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종사가 이제는 너무 편한 거야.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부기장이랑 소주 한잔 하고 있고 이쁜 스튜어디스 언니 있으면 막 이제 플러팅 막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조종사가. 그럼 어떻게 돼? 비행기 어떻게 돼? 그러면 비상 상황에 추락한다고. 요게 패러독스예요. 이게 역설이야. 기술이 분명히 필요하고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 심지어 이런 비행기들은 인간의 손으로만 통제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 너무 빨리 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에 대한 의존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it becomes more reliable. 점점 더 신뢰성이 높아지고요. more efficient. 점점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인간 조종사는 depend on it. 그것에 더 의존한다. 심지어 많이. 요 it이랑 요 it 둘 다 그럼 테크놀로지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민간항공기 예시 들어드렸는데 버튼만 누르면 13시간을 날아간다니까 비행기가 알아서. 개꿀이잖아 이거는. 이제 점점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돼간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점점 더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 eventually they lose focus. 자, 결국 그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become distracted. 산만해지고요. checkout. 요 checkout은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객실 들어갈 때 체크인이라고 하죠. 나올 때가 체크아웃이거든. 조종실을 떠난다는 얘기야. 콕핏 떠난다고 비행 조종사들이 자꾸. 뒤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조종 안 하고. 어차피 지가 알아서 날아갈 거니까 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이제 샴페인 한잔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장들이. 그다음 분사구문입니다. Leaving the system to run its own. 요거 leave A2 부정사인데 이거 아는 친구들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이걸 leaving이라고 분사구문으로 해가지고 뒤에 붙여놓은 거고 의미상 주어는 they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human operators를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얘네였잖아. 문장의 주어니까 얘가 얘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이거 뭐 뻔하게 불만한 얘기죠. 시스템이 지가 알아서 동작하도록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극도로 나태해지는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조종사가 뒤가 쉬고 있다. 자,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piloting a massive airliner.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원래 파일럿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로 알고 있을 거예요. 조종사라는. 근데 파일럿가 비행기를 조종하다라는 동사가 있거든. 그 동사 가지고 동명사 만든 거야. 조종하는 것은. 파일럿이 조종하다라는 동사니까. 거대한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뭐가 될 수 있어? 이 3은 무시하세요. 이게 원래 어휘 문제여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 무시해버리고 a passive occupation.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TV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동 이렇게 거는 건 아닌데 시동 걸고 이륙한 다음 버튼 누른다고. 그리고 쉬는 거야 13시간 동안. 개꿀이잖아 이거는. TV 보는 것만큼이나 편한 직업이 된 거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고. 자, 이건 괜찮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문제 없으면 괜찮아. 괜찮은데 언제까지면 괜찮아? Until something unexpected. 무언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이게 괜찮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언가 기대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땐 조종사가 개입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민항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난기류가 발생했어. 근데 비행기는 원래 프로그램된 경로대로 날아가려고 해. 근데 거기 들어간 비행기 바로 그냥 고꾸라진단 말이야. 그때 조종사 개입해야지. 개입해서 고도를 올리든가 낮춰가지고 피해야지. 그치? 비행기에서 누가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그럼 조종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착륙시켜야지. 이 사람 살려야지. 근데 실제로 착륙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조종장치 그런 거 못한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난기류 회피 같은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쳐도 안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공항에 빨리 교신해서 비상착륙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직 할 수 없대요. 그건 조종사의 법적인 권한이고 의무잖아.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야. The unexpected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쓰면 우리 모모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기대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문맥상. 요건 문맥상 something unexpected를 이렇게 받아준 거고요. 실제로 해석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이라고 됩니다. 그치? 저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은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명사절 what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식탁에 가져가는 것은, 즉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인간이 제시하는 것은 is the flexibility, 유연성이야. To handle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다. 갑자기 날아가는데 조류대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 창문이 깨졌어. 그럼 급속도로 압력이 낮아지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위에 하늘에는 여기보다 공기가 많이 없잖아. 이제? 그럼 우리가 숨을 못 쉰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로 비행기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승합제를 쓰는 거예요. 강제로 이걸 유지하는 거야, 압력을.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평형 원리에 따라서 공기 다 빠져나가겠지. 그럼 살아나서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바로 반응해서 유연하게 고도를 낮춰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면 기계 입장에서는 모르거든. 조종사는 지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알겠지만 기계는 모르잖아.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더라도. 되겠죠? 여기까지 뭐 이해되는 거 문제 없죠? 다? 괜찮지? 자,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자, 요것도 약간 함축 의미로 나올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DT 때 봤던 지휘가 결과를 결정하는 거, 그것처럼 약간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자, 기계는 협업하고 있는 게 아니야. In pursuit of, 뭘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근데 이거 좀 이상해. 조종사랑 비행기가 협업해서 승객들을 날라주는 거 아니에요? 자동항법 장치가 조종사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 협업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협업은 누구끼리 하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끼리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협업은 나랑 얘랑 같은 수준일 때 하는 거라고. 내가 당신들이랑 영어 공부를 협업해서 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은 수준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같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마정훈 아저씨랑 내가 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협업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 위에 있고 난 여기 있단 말이야. 이따 마정훈 얘기가 나올 거야. 다음 예시에 하나 나오는데, 협업은 동등한 지위의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지금 기계가 인간과 협업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위에 있다는 거야? 인간이 위에 있다는 거죠. 기계는 언제까지나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감히 기계를 인간과 동등하게 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y are merely serving as tools. 그들은 단지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저 앞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거 읽으면 그냥 바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종사가 여기 있으면 자동 비행 장치는 조종사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협력 관계가 아니야, 둘은. 자, 그러므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인간 조종사가, 조작자가 포기한다면 관리를 포기한다는 게 뭐겠어? 조종사가 적절하게 자동 비행 장치를 감독하지 않고 뒤에 가가지고 술 처먹고 있는 거. 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지. 비행을 조종 장치에 맡기는 건 괜찮은데 대신 조종사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자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시스템은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여러 사례가 있어요. 아직까지 2025년에도 아직까지 자동 비행 장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내에 환자가 발생해 뭐 depressurization 기압이 떨어져 안 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기계는. 조종사는 관제탑이랑 교신해가지고 고도를 낮추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근데 잠깐 넘어가지 말고 아까 이 unstable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끝까지 갔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은 너무 불안정하다. 그들이 불안정하다? 요 그들은 비행기거든. 시스템이 아니고. 현대의 비행기가 너무나 불안정해서 그들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었을 때 이 불안정하다는 게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에요. 이 데이는 시스템이 아니다. 알겠지?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하면 그들은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렇지? 이거는 언제까지나 데이는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일단 기술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고 분명히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인간이 해이해지면 조질 수 있다. 요게 그레이지예요. 그치? 어렵지 않지? 세 번째 걸로 한번 가보자고. 요거는 우리가 봤던 지문입니다. 뭐 어차피 모의고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용부터 쭉 정리해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마저온 할아버지랑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업무상으로 무슨 관계 있을 것 같아? 갑과 을이죠. 누가 갑이에요? 요즘 약간 내가 갑질을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나 갑은 저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렇지? 아니 뭐 저 할아버지가 나보고 너 서울로 꺼지셈 하면 가야 돼. 그렇지, 그렇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갑과 을이야. 그러니까 리더와 추종자라는 관계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그렇지? 자, 업무에 있어서 이 할아버지랑 나중에 누가 리더예요? 할아버지가 리더지. 그렇지? 리더야. 나는 추종자야. 자, 근데 만약에 둘이 서울 가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 성수동, 왕십리, 강남 막 이런 데 술 한잔 하지. 그때는 술집 누가 찾는 게 좋아요? 누가 찾으면 더 맛있는 데를 잘 찾겠어? 성수동이랑 왕십리 내가 모르는 술집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거기. 거기 술집 사장 중에 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난 거기 8년을 살았거든. 학교 다니라. 자, 서울에서 술을 먹는다고 하면 적어도 그 업무에 있어서는 누가 리더가 되는 게 적절하죠?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적절하지.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할 거랄까. 네가 먹을 만한데 좀 찾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 관계에서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더랑 추종자는 유동적이다라는 게 그래? 요즘이다. 이거 본 적 있지? 그리고 이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그레이지예요. 그게 첫 번째 이거잖아.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목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학원 얘기면 이 사람이 리더일 거고요. 서울 가서 술 먹자 하면 이 사람이 리더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1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어. 그러니까 주인님과 노예가 있어. 미국이라 치면 모든 경우에 주인님이 리더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나라로 쳐봐. 조선에 양반이랑 노비가 있어. 무조건 양반이 리더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다못해 노비가 더 잘하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반이 리더가 되는 게 과거 사회였잖아. 현대에 와서 그게 희석됐다라는 취지의 글이에요. 현대는 그렇지 않다.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계급이 동일하고 다만 업무상의 지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누가 리더가 되는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followers can be defined by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자, 추종자는 규정될 수 있다. can be defined. 어떻게 규정될 수 있냐면 첫 번째, by their position. 자, 그들의 지위로서 규정될 수 있다. as subordinates. 부하라는. 내가 이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팔로워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업무상 하급자라는 데에서 기인하겠지. 이게 팔로워를 규정한 거야. 상급자와 하급자라고. 자, 또 하나. or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어떤 행동이죠?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es. 리더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규정될 수 있다. 이 아저씨가 뭔가 하라고 하면 나는 해. 근데 이번에 저 가끔 안 하긴 하는데 안 한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정석이란 얘기지. 리더가 뭔가를 시켰을 때 팔로워는 그 리더의 지시를 따른다. 요게 추종자의 개념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러나 followers also have power to lead. 그러나 추종자 또한 가진다. 힘을 이끌. 팔로워 또한 이끌 힘이 있다. 즉 팔로워가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서울에 술 먹기로 하면 내가 리더라고. 이땐 내 말을 듣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치? 형은 거기 물은 술집이 없기 때문에. 자, followers empower leaders as well as vice versa. 저 empower가 권한을 부여하다, 권력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을 부여하다. 자, 팔로워는 리더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시면 팔로워는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잖아. 리더가 뭔가를 지시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되겠지. 팔로워가 리더를 인정해야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팔로워가 리더에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줘야 되는 거야, 거꾸로. As well as vice versa. 이 vice versa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다, 반대도. 리더 또한 팔로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리더랑 팔로워가 지위, 영구적인 지위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is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Ronald Youngban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요 4, 5번 문장은 글의 취지랑 크게 관련은 없고 다음 해보면 자, 이것은 이끌었다 led some leadership analysts to avoid 그 다음에 to refer 이렇게 일단 구문 분석이 돼 있고요. 이게 lead A2 부정사거든. A가 투부정사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즉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이런 분석가들로 하여금 첫 번째 to avoid 회피하도록 만들어서 뭐를 사용하는 것을 팔로워란 단어를 이게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관계가 아닌데 굳이 추종자란 말을 써야 될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추종자란 말은 이거 주인님과 노예 사이에 쓰던 말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쓰지 말자. 그럼 두 번째, to refer. 여기 to 생략되어 있는 거야. to refer. 지칭하도록 to others. 다른 사람들 in a power relations as 어떻게? citizen. 시민 또는 constituent. 어떤 구성원.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좀 간접적으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리더와 팔로워라는 단어는 마치 이게 영구적인 지위인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를 구성원이라고 하자. 모두를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이 사람 맞아요. 맞고요. That 어떤 점에서 이 that 부사절이죠. 그러면 that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 follower에 대한 너무 간단한 견해는 can produce misunderstan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예요. 그냥 그만큼 리더와 팔로워의 경계가 어떻다는 거야? 흐려졌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제 네 문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힘을 내보자고. 자,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d up. 저 wind up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목적어가 being 동명사.
되게 돼요. 리더와 팔로워가 동시에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리더의 역할도 하고 팔로워의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시를 들면 지금 이 13명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10시에 고등부 회의가 있어. 그럼 나는 순식간에 또 팔로워 역할을 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 지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categories can be quite fluid. 자, fluid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작년 성지고 2학년 시험범위였거든. 저 fluid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 fluid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어와 반의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분류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가 무슨 뜻이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죠? 동의어로는 variable, 가변적이다. 이런 단어 쓸 수 있겠고 같은 말이죠. 이거는 fluid랑 variable은.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어 쓸 수 있나? blur 쓸 수 있나? blur, 흐려진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자리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류가 흐려진다는 거니까 분류가 칼같이 나눠져 있으면 왔다 갔다 못 하잖아. 분류가 흐려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blurred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반의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fluid의 반대말, solid 이런 거 있겠고 invariable 이런 표현이 있겠고 blur 대신 뭐 clear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동적이다, 가변적이다, 뭔가 흐려진다, 왔다가 흐지부지 된다 이런 표현들은 다 들어갈 수 있고 명확해진다 이런 표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반의어는 뭔가 명확해진다라는 취지의 어떤 단어도 이 자리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근데 딱 봐도 너무 내기 좋은 문제 아니니 저거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저 플루이드 자리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야, 이거 거의 끝나는데 한 5분만 있어봐. 30분까지 올라요. 아이, 좀 있어봐 좀. 자, our behavior as follower. 자, 팔로워, 추종자로서 우리의 행동은 바뀐다. As our objects change.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목표가 바뀜에 따라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 추종자로서의 우리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추종자인지 리더인지의 지위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그럼 요 플루이드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추종자인지 리더인지는 쉽게 바뀐다. 이 정도 얘기고. 자, 다음 마지막 두 개 문장. If I trust your judgment, 내가 너의 판단을 믿는다면, 음악에 있어서 너의 판단을 믿는다면 뭐보다? 내 자신의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공대 나오고 너는 음대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이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어. 누구 말을 듣는 게 정배예요? 제 말을 듣는 게 정배 아니고 내가 뭘 알겠어 음악에 대해서. 그렇다면 I may follow your lead. 난 너의 이끌음을 따라갈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자, 이거 중요하다. On which concert we attend. 요거 명사절 처리하시고요. 이거 on which 아니다.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선행사가 없거든. 선행사가 없잖아 이거는. 요거 뭐뭐에라는 전치사고 which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석할지에 대해서 나는 너의 결정을 따를 수 있어. 너가 나보다 음악에 대해 많이 아니까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으면 네 말을 듣겠다라는 얘기야. 비록 어떠매도 even though you may be formal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네가 공식적으로 내 부하일지라도 내 하급자일지라도 네가 나보다 음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으면 나는 네 말 듣겠다. 이거랑 비슷한 거지. 하급자인데 서울에 술 먹기로 하면 네 말 듣겠다. 같은 말이잖아 이게. 자, 두 번째 문장. 근데 만약에 if I'm an expert in fishing, 내가 만약에 낚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너는 내 판단을 따를 수 있어. 어디에 대해서? On where we fish. 요거 명사를 처리하시고 where we fish. 자, 그리고 여기 where는 의문 부사예요. 얘는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이렇게 명사가 있었고 얘가 저 attend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fish는 이미 완전자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필요 없어. 이거는 목적어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는 내 판단을 따를 수 있다. 자, 뭐랑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 formal position. 자, regardless of 뭐뭐와 무관하게라는 뜻이죠. 1번 뭐랑 무관하게? 우리의 공식적인 포지션과 무관하게. 여기까지는 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상급자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낚시하자 하니까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따르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또는 the fact, 사실과 무관하게 동격 대절이죠.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자,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어제 콘서트 갈 땐 내가 네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낚시 갈 땐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까지는 너무 당연하거든. 글 전체에서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고 심지어 어제는 내가 네 말 들어줬으니까 오늘은 내 말 들어줘. 이것도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어디에 따른 거야? 철저하게 내가 더 낚시를 잘한다는 사실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얘기입니다. 질문 있나 혹시?